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온코빅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성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온코빅스의 항암 약물 발견 플랫폼 그리고 그 적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 세션은 지금 이중 항체 플랫폼이라는 세션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제 발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관점 또 앞으로 잠재력이 있는 항체 약물 기술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기 전에 저는 저 스스로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화학과로 졸업을 했고요. 서울대학교의 약대를 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미국 국립암연구소 NIH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5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포스닥으로 5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 그 다음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때 경험으로 기반으로 2016년부터 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의 연구는 카이네즈 억제제 발견 그리고 개발에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협력이라든지 네트워크를 저희에서 머무르지 않고 또 산업계라든지 아니면 학계라든지 아니면 기관 쪽으로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네트워크 파트너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이 파트너사에는 J2H 바이오텍, 아산병원 그리고 경기 과학진흥원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는 다양한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신약 개발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제가 장표를 올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 효능 그리고 안전성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임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연구 과정 결과에 따라서 기초 연구 또는 비임상 연구 이런 연구를 진행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여기에 따라서 약물 후보가 인체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지를 보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3단계로 나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또는 환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규정을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항체 약물 접합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 치료를 위한 표적 요법으로 이제 설계가 된 바이오 제약 약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화학 요법과는 완전히 다르게 항체와 약물이 접합한 이 형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ADC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한 세포를 ADC 같은 경우는 건강한 세포를 아끼면서 표적을 삼아서 종양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부터 약 50개 정도의 제약사가 ADC를 개발을 하고 있고 A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물학적 활성 세포 독성 페이로드 또는 약물에 연결된 항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 이슈 같은 것을 겪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전에 장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쪽에 있는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화된 ADC의 구조를 담고 있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ADC가 동작을 하는지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1단계를 보시면 ADC가 풀적세포의 표면, 황면, 수용체의 결합이 되고요. 그래서 ADC와 항원 복합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 복합체가 세포 내 안쪽으로 이제 유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내 유입 단계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복합체가 리소솜 처리를 하고 네 번째 단계에서 이 독성 페이로드가 내부로 방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로드가 표적에 결합을 하고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세포가 사몰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50개 이상의 서로 다른 항원이 전 임상, 프리클리닉 또는 임상 개발 중인 ADC의 표적으로 사용이 된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 기존의 이제 ADC에 비해서 소분자와 약물이 적합한 SMDC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이 제시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표적 치료에 대한 관점 자체가 확립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SMDC가 이런 몇 가지 장점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비면역 원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훨씬 더 합성이 쉽다, 관리하기 쉽다라는 것이고요. 전통적인 ADC보다 합성이 쉽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고형 종양에서도, 고형암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세포 침투력을 보여준다라는 저분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MDC는 ADC와 굉장히 유사한 효능을 보여주는 대체제로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성을 높이고 독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는데요. ADC의 구성 요소에 있어서 더 많이 기여하는 게 뭘까를 물어봐야 됩니다. 당연히 그 SMDC만 해도 고유한 회사만의 그 조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ADC를 조합을 할 때 어떻게 새로운 소부자 세포 독성 페일로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안전성을 확립을 하면서도 독성을 낮출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것을 위해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X축에 나와 있는 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일단 잘 알려진 단백질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단백질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Y축을 보시면 알려진 리간드 구조,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리간드 구조가 있습니다. 이 옵션 조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약물 발견 전략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유익한 것으로 알려진 부분이 바로 파란색 블루존인데요. 여기는 단백질 그리고 리간드가 모두 잘 알려져 있는 구조일 때 뭘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록색이 그 다음 차선이 있고요. 여기서 단백질 구조는 알려져 있지만 리간드는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조가 알려지지 않은 것 다음으로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스트럭처를 가져가는 것이 신약 발견을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 온코빅스 같은 경우에는 소분자 탑재량 그리고 약물 발견 전략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토포프 플랫폼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표적 지향 집중 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토포프 같은 경우에는 녹지대 초록색 부분의 신약 발견 전략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프래그먼트 크기가 300덜톤 미만인 화합물이고요. 그리고 더욱더 복잡한 화합물과 라는 대조로 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주요 이유로 인해서 저희는 저희 거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 수백 개의 파편이 수십만 개의 기존 화합물과 동일한 화학적 공간을 덮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같은 소규모 같은 실험실이라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백질의 약물 주머니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노란색이 있죠. 노란색 원이 표시된 것처럼 단편을 통해서 약물 주머니를 효율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여러 히트를 성장시키고 병합하고 또 연결하기 때문에 최적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화합물의 최적화보다는 훨씬 더 쉽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SPR, NMR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적정 열량기랑 비슷하게 비싸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컴퓨터 모델링을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쉽게 액세스가 되고 또 시간과 자원을 줄일 수가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컴퓨터 모델링은 훨씬 더 쉽게 단백질 간의 결합 패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한 다음에 히트앤리드의 화합물을 최적화를 시킨 다음에 협력자로부터 저희 파트너십으로부터 산의 화학 확성, 효능 평가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후보의 독성 약물을 제안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토포프 유래 세포 독성 약물에 적용된 ADC 구조이고요.
그리고 이런 터프풀을 적용을 하게 된 다음에로는 2018년도에 저가 개발을 하고 엔티캔서 항암 치료 OBX1을 만들었고 타겟 언컬리지 저널에다가 특허 신청을 했습니다. OBX1 같은 경우에는 비세포성 폐암에서 T790M 매개 대성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인 돌연변이를 보여주고 있는 선택적인 EGFR TKI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왼쪽은 이제 투포펠 공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단한 흐름도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출판된 저널에 있는 억제 능력을 평가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결과표는 선택적인 EGFR TKI에 비해서 저희 OBX 화합물이 EGFR이 훨씬 더 나은 효능을 보인다, 선택성을 보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BX 1012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EGFR T790M이 있든 없든지 간에 저희 EGFR 돌연변이 폐암 모델에서 시험관, 인비트로뿐만 아니라 생체 내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결과들을 다 조합을 하게 된다면 OBX 01012를 적용한 SMDC를 설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다시 약물로 또 추가적으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장벽이 있겠죠. 저희가 넘어야 될 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SMDC는 ADC와 유사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를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아주 작은 화합물이 ADC, 그리고 면역요법, 또 단백질 분해 같은 이런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 암이라든지 기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성장하고 있는 연구 영역이 있는데요. 리간드 스크리닝, 또 히트-투-리드 최적화가 진행이 되는 저희 토포프 플랫폼 기술 같은 경우에는 세포 독성 약물을 더 쉽게 찾고, 그리고 SMDC를 포함한 약물 방출 기술의 발전과 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작은 표적 치료제로 훨씬 더 광범위한 병리의 미래 치료법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바로 지금 이곳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